안녕하세요. 하나고 국어 강의하는 손소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2학년 2학기 문학 기말고사 어떻게 수업하는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상 링크에 있는 그 네이버 폼을 활용해 가지고 수업 안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상담 따로 드릴 테니까 관련해서 문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하나고 수업을 했어요.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4기부터 쭉 수업을 해와서 사실 10년 넘게 하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어떤 맥락에서든 이렇게 국어에서 조금은 도움을 받아서 대학을 갔다고 하는 이렇게 연락을 주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강사로서 많이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뭐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에 간 친구들도 사실은 많지만 저는 이렇게 7등급부터 시작해가지고 1등급까지 올라간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범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학습자 집단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상대평가에서 약간 밀리면은 어떤 맥락에서든지 좀 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하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올라설 수 있게끔 만들어줬을 때 저는 가장 크게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수업을 통해서 많이 발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진짜 할만했어요. 작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생각해봤을 때 전통적으로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그 문학시험의 난이도가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테지만 학교 평균 자체가 80점대 평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시험 자체가 조금 해볼만 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사실 실수가 좌우하게 되는데, 실수가 좌우한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본인이 학습량을 조금 늘리고 조금만 꼼꼼히 봤다면은 모든 학생에게 기회가 조금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하나고 국어시험은 천하제일 문학대회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수업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시험 범위 자체가 뭐 60작품에 가까운 50작품 정도였으니까 사실 그냥 국어 자체를 잘하는 친구를 뽑는 느낌의 시험이었다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좀 유난히 그런 것 같은데 시험 범위 자체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허들도 좀 내려왔고 전반적인 난이도도 조금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조금 오히려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좀 열어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27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22.5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객관식, 요즘은 사실 객관식이라는 표현보다는 선택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서술형이라는 표현보다는 단답형이 있다 보니까 서답형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좀 재밌는 부분은 학교에서 진짜 어렵게 수업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 1964년 수업하신 여자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논문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업을 하셨단 말이죠. 실제로 학생들이 읽기에는 생각에 따라서는 조금 난해한 텍스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시험에 들어갔던 거에 비해서는 이제 단순 보기 활용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서답형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의 의미를 물었다는 측면에서 조금 난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사실 풀만 했을 거예요. 아마
학부모님들이 아니라 학생분들이 영상을 보신다고 한다면 진짜 할만했다. 뭐 어렵게 수업한 거에 비해서 문항은 단순했다. 이렇게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외부 제재 활용이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이하게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동주의 길이라는 시가 나왔으니까 뭐 이 작품은 사실 나름 현대시니까 기초작품의 레벨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제 5번에 처음 보는 소설이 나왔죠. 아우를 이해하기 위하여,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가 주제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대 소설을 외부 제재로 활용한 거는 사실 생각에 따라서는 꽤 생소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꽤 생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자체가 굉장히 지엽적이고 굉장히 단순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아이, 그 고전 시가 가르치신 분 진짜 너무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19채 향가가 다들 풀어보셔서 아실 텐데 19채 향가를 다른 말로 이제 산해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산해가가 나오게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대가절연 같은 경우에는 사자성어였죠. 그래서 사자성어가 정답으로 나오게 설계를 했다든지요.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뭐 큰 어려움 없이 다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이걸 외웠냐 못 외웠냐 수준의 문제다 보니까.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도 수업 시간에 그 수양상과 이제에 묶여 있는 중국 고사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 고사를 서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다만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하지는 않았고 이제 중국의 고사와 조선의 고사를 두 개의 공간을 모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건항을 놓쳐가지고 중국 고사만 서술해버리고 조선의 고사를 서술하지 않는 경우 정도는 존재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할만했다. 문학과 관련해가지고 학습량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원래 하나고등학교는 전통적으로 외부 프린트 범위가 진짜 많았거든요. 여기서 외부 프린트 범위라고 한다는 것은 부교재를 선정을 하고 원래는 전통적으로 2학년 2학기 때는 EBS 기출의 미래라는 책을 활용을 하고 2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수능 특강을 활용해 가지고 출제를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의 출제를 조금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문학의 학습량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문학 선택을 포기해버린 친구들이 해마다 조금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 1학년 이제 16기 학생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문학 선택을 기피할 수도 있잖아요. 뭐 지금 제가 촬영하는 기준으로 이제 이번 주에 학교에서 교과 설명회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습량 자체를 조금 그래도 학생 친화적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교과서를 거의 무시하고 출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교과서 범위는 오히려 증가를 했고 학교 프린트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묶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학에 대한 학습 부담이 많이 감소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습 부담이 증가했다는 거는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가 열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죠? 이제 모두한테 웃어줄 수 있는 과목이고 자기가 열심히 하냐 안 하냐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추가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교육청 모의고사를 학생들에게 조금 진지하게 치라고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저 등급 컷을 못 맞춰가지고 지금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선배들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최저를 못 맞추는 선배들이 국어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평상시에 모의고사 자체를 조금은 진지하게 학습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A시당초 모의고사를 반복적으로 내신에 출제를 하게 되면 그래도 평상시에 모의고사를 조금 진지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렇게 내신 공부도 중요하고 수능 공부도 좀 꾸준히 해야 되는 뭐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말고사 관련해 가지고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습의 층이 어떤 다양한 학습의 레이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학교 수업을 대충 듣고 뭐 이렇게 학원 프린트나 좀 풀어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수를 줄인다는 것은 얼마만큼 세심하게 공부하느냐가 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학교 수업은 집중해서 듣는 게 필요해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본인의 어떤 학습 방향과 너무 큰 괴리를 보이다 보니까 학교 수업을 듣다 보면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된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출제 주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자신의 학습 방향성과 조금 괴리가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열심히 듣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화를 해보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시험을 굉장히 조금 만족스럽게 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이렇게 학교 필기만 해놓는 느낌이 아니라 자기가 따로 이렇게 빈종이 같은 거 펴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한번 좀 정리해보는 자기 방식대로 정리를 조금 해보는 친구들이 득점이 조금 괜찮더군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모음을 주마다 문항 자료를 제공을 조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 즈음에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같이 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제망매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음차가 나오냐 훈차가 나오냐 이런 것들 문제 제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 통해 가지고 전부 다 맞춰 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모의고사 자료들도 다들 잘 나눠 드려서 대체로 잘 적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이 사실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외부 지문을 쓰는 거는 학교 일반적인 출제다 보니까 타작품에 대한 적용 능력들을 계속 학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기초 어휘력과 사자성어. 이번에 백아절연 틀리신 분들은 사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반성이 되게 크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암기만 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이 단순한 암기들을 놓치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본인의 실책이 컸던 뭐 이런 시험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진도 계획을 고려해 가지고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업 밴드를 통해서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이 되고 주마다 자료를 이렇게 매주 이렇게 택배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해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종료 후에 대면 상담을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피드백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와가지고 이렇게 피드백 받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늘 응원하고 자신 있게 준비해 드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어가 되게 어려워요. 뭐 내신 국어뿐만이 아니라 수능 국어도 굉장히 어렵고요. 어떤 맥락에서든지 국어랑 관련한 통찰력을 기르기에 모자람이 없는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실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